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이 진단 키트랑 치료제 관련해서 유튜브 발표를 하기로 했죠. 23일 3시 반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고 다행히도 곧장 뉴스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항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임상 돌입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여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프로세스에 대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이 혈액은 누구한테 채취하는 거냐면은 이제 걸렸던 요 금지요, 요 걸렸던 사람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럼 거기에 혈액 안에 항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나은 이유는 그 사람이 면역세포가 그리고 면역들이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극복을 한 겁니다. 비활성화를 시키면서 이제 낫게 된 건데, 이 항체를 획득을 하는 거죠. 항체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뭐죠,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 배양해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유전자들을 집합체를 구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치료항체 후보들을 선별을 합니다. 이 선별을 하는 게 이제 현재 개발 단계인데, 그 다음에는 뭐 중화는 테스트, 뭐 임상, 비임상, 전임상, 비임상이 전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 그리고 1, 2, 3 해서 치료제 생산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단계는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음은 뭐냐면 중화능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라는 말이 뭐냐면은, 중화라는 것은 중화 항체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중화 반응이란 이제 면역 항체가 이제 중화 반응에 관여하는 항체겠죠. 이게 이제 바이러스 따위의 항원은 뭐 세균, 박테리아 같은 거,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이랑 감염력이 있을 때 활성이거든요. 이 활성이라는 것을 이 항원과 항체가 결합을 해서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비활성화 시킨다. 소실하게 한다. 그럼 낫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화항체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본 그게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라고 하는 중화항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된 다음에 체내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이 확보했다는 게 바로 이 항체랍니다. 특이적 항체.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항체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잘 연구해서, 또 후보군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 어떤 게 좀 효과가 좋을까라는 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개발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특이적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냐? 항체 속에는 바이러스 입자 표면, 여기 바이러스 입자 표면과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해서 감염성을 중화시키는 게 바로 아까 봤던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 중화 항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뭐 이것도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중화능 테스트는 대충 이제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겠죠. 중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으니까 이걸 테스트를 해서 최종 항체를 선별하는 겁니다. 이 선별 작업을 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임상을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제 독성은 없는지, 뭐 어떤 부작용 없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하고 사람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 생산까지 넘어가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1차 항체 후보군이 이제 300종이나 확보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됐어요. 300종이니까 와, 이거 테스트 다 이제 선별하는 것만 해도 300번, 최소 300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전문가 아니니까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보니까 이제 7월 말이면은 하반기죠. 하반기에 인체 투여 목표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이거겠죠. 이게 이제 하반기 7월 말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건 치료제거든요. 치료제 말고 진단키트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3개월 걸린다고 이제 그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고, 치료제는 6개월 내에 일단 임상까지 들어가 보겠다라고 했는데, 진단키트는 확실히 더 빠르죠. 그래서 시제품은 4월 말 개발 완료. 이거는 프로토타입. 벌써 시제품이 4월 말에 완료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한 달이면은 개발이 완료라고 하니까 진단키트는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치료제는 좀 시간이 걸린다. 왜냐? 임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고, 올 말에 임상이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임상이라는 것은 이제 치료제라면은 7월 말 인체 투여라는 것은 치료제 생산까지 말하는 건가 보네요. 임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한테 투여하는 게 7월 말이라고 하니까 5월 말에 임상 완료라면은 적어도 뭐 4월이나 이제 최근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한 달 정도 임상을 한다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더 이제 기사를 보면은 확실해지겠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 후보군 300종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까지 4월까지 여기 바이러스 중화 능력 아까 봤죠.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월까지 여기가 4월까지 이제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 항체를 최종 선정한 다음에 7월 중순부터 환자에게 투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월이고 여기 한 5월쯤에 이렇게 다겠죠. 셀트리온은 생각보다 발빠르게 움직였었는데요. 이게 2월부터 시작했어요. 2월부터 혈액을 받아서 항체 치료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이제 말이 돼가는데 벌써부터 2월에 이미 셀트리온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항체라는 것은 이제 항원과 결합을 해서 항원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항원을 제거하는 면역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화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황자를 피해서 뭘 뽑아냈냐, 항체 유전 정보를 가진 DNA를 추출한 겁니다. 이 DNA를 추출해서 300종의 후보군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항체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항체 도서관. 라이브러리에서 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 가장 적합한 항체를 찾아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에서 봤듯이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됐고 이제 여기 항체 선별하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4월까지 한다는 거였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시험관이 있어요. 이 시험관에서 이제 1차 후보 항체를 이제 딱 놔둬요. 그 다음에 요거 금지어가 여기 쏙 들어가. 그러면은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 텐데 이 반응이 무력화하는, 그러니까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 표면 단백질이 있거든요. 요거 스파이크를 무력화를 시켜야 이제 무반응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무반응이라기 하기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얘네가 이제 비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 적합한 항체를 골라내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가 둘이 딱 만났는데도 계속 바이러스는 활성이에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동 못하게 좀 얼음 상태가 되는, 그렇게 만들면은 이제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4월까지 2차 항체 선별 작업을 또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하고 2차까지 해서 5월부터는 세포주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세포주라는 것도 뭐냐 좀 알아봐야 되긴 하겠죠. 자, 간단하게 이제 세포주라는 것은 여기서 이 주가 무슨 주자냐면은 구루주, 근본주, 뭐 구루터기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 배양을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해도 우리 사람은 뭐 텔로미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일정 시간이 계속 분열을 하게 되면은 노화가 일어나 가지고 더 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헬라세포가 이거죠. 계속 분열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세포주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세포 배양을 통해서 계속 분열 증식을 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배양세포의 클론을 세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분열하고 증식해도 끊임없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명공학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세포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랑은 살짝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세포 뱅크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각종 세포주를 관리하여 연구자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셀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세포주는 우리 몸에 있는 거랑 좀 다르다고 했죠. 생체 밖에서 이제 연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양이 가능한 세포 집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요게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배양이 가능한 세포 집합을 의미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다세포 생물, 우리 같은 인간 같은 여기서 세포들이 이제 또 분리가 되잖아요. 우리 가져와서 이거를 분열시켜 보면은 보편적으로는 이제 노쇠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세태에서 더 이상 분열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 피해서 분열을 시킬 수 있는,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이 돌연변이가 바로 세포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분리하여 뭐 세포주를 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세포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게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이거 고수 회사죠. 고수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고요. 이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